봅시다. 자, 그래서 68페이지 2018년도 9월 모의평가고 뭐 좀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 있을 수 있어요. 좀 까다로운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68페이지 얘들아, 동양에서 천은 그 함의가 넓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삶.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철학이 뭐야? 철학이 뭔지 모르더라, 얘들아. 철학은 인간에 관련된 학문이야. 오케이? 근데 이건 동양 철학이야. 오케이? 그럼 동양 철학의 시작은 뭐냐? 하늘이라는 거야. 자, 그럼 서양 철학의 시작은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사실은 철학의 시작이에요. 왜 그런지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원래 여러분이 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또는 초등학교 잼민이 때 역사 만화 같은 거 보면서 원래 배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 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철학을 다뤘다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 이 단락 보시면 알겠지만 농경을 했기 때문에 자연의 현상이나 작용, 자연천이 중요해졌던 거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의지도 모르겠고 옳고 그름, 선악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부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상제천, 즉 하늘이, 천이 신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양의 종교가 동양으로 건너왔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개념을 몰라요. 지저스라는 개념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신을 자꾸 하늘이라고 하더라. 아,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하느님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후에 기독교 사상에서는 유일신 사상이니까 하나, 원, 하나님이 된 거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동양 철학이 근대까지 어떻게 갔는지를 설명해 주는 지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칠판 필기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딱 보세요. 물론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어. 이거 저 나름대로 이제 인생이 되게 쓴맛들이 많았고 쓴맛만 받겠어요. 뭐 거의 핵폭탄 맛까지 받겠지. 그러면서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교 가서 여러분 철학개론 들으면은 굉장히 복불복이에요. 정말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정말 좋은 이상한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개고생하면서 나름대로 들었었던 철학개론 수업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인간은 처음에 태어나서 고민을 했을 거야. 나란 존재는 뭘까에 대해서, 또는 비는 왜 내리는 걸까? 요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그냥 미지의 상태잖아요. 미지의 상태다 보니까 모든 거를 신의 뜻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은 신에 관련된 학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학의 시대예요. 그럼 이때까지 인간은 전부 다 뭐냐면 신의 아들일 뿐이에요. 신의 종속된 인간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명확한 주종관계가 있었죠. 신이 주인, 내가 아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시절에는. 하지만 그때는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뭐라고 규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신의 아들이고 종속된 존재예요. 신의 뜻대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 그러는 거냐, 중세를 덜크 에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근대를 뭐라고 하냐, 인라이트먼트라고 해요. 알죠? 집어넣다. 빛, 라이트를, MENT, 명사 파생 전미사. 빛을 집어넣는 거. 이게 바로 근대예요. 그러면 서양에서 중세에서 근대의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 뭐 인본주의다 맞는데 제일 중요한 변화는 사실은요, 패스트였고요,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패스트가 퍼지고 십자군 전쟁이 퍼지면서 십자군 전쟁에서 어떤 일이 생겨났냐? 기본적으로 전쟁이 심해지면 이과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과가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시절의 사람들은 경전에 있는 걸 그대로 믿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뭐라고 믿었냐? 당연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천동설이라고 믿었어요. 그 시절의 사람들은. 왜? 신의 아들인 인간이 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상이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시절의 과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유사과학도 아니에요. 그냥 미신일 뿐이지. 맞잖아. 우리가 여러분
그 시절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시대 그리스 과학자들은 원소를 뭐라고 했어요? 사원소설. 물, 불, 바람,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처음 듣니? 그런 시절이야. 그런 시절의 과학이 무슨 과학이요? 그런 시절의 과학을 다뤄주는데 우리가 이걸 과학지문이라고 보겠다고? 그냥 미신지문이야. 미신지문. 역사지문이라고요. 과학이 절대 아니에요. 천동설 어때 과학입니까? 종교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종교적 이유밖에 없어. 오케이? 그랬던 시절이야. 그런데 과학기술이 떡상을 해. 아무리 봐도 경험주의. 여기는 선험주의예요. 여기는 오로지 연역법만 써요. 여기는 연역법도 쓰지만 귀납법이란 걸 써요. 입증이란 걸 해요. 귀납적인 증거를 가지고 뒷받침을 해요. 왜? 신의 뜻이 절대적이야. 종교 경전이 절대적이야. 그러면 절대적인 거에서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를 뿐이고 본질을 모를 뿐인 거니까 신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신의 세계는 이데아로 불렸고요. 그 이데아에 다가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이데아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이 신의 뜻을 있는 그대로. 연역법은 동치명제를 반복해서 찾아갈 뿐인 거예요. 연역법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관측을 했다니까? 아이씨, 아무리 봐도 이거 잠깐만 지구가 이거 도는데? 라고 하기 시작을 해. 코페르니쿠스가. 문제는 그 시절의 사람들은 무식해서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근데 슬슬 알아차리기 시작을 한 거야. 뭐를? 좆됐다. 왜? 자기들의 통치 기반인 종교 경전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권력이 다 박살나기 시작을 해. 문제는 얘가 올라올수록 얘가 틀렸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갈릴레오 때나 브라이 때가 오게 되면 너희 천동설 할래? 쌉소리 할래? 오케이. 천동설 하거나 너희 사탄으로 몰려서 뒤지거나 종교시험 받아 뒤지거나 둘 중 하나 해? 어떻게? 천동설 해야지. 라고 했던 거야.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성리학이 위배가 되네? 응? 감히 니네가 임금을 건드리려고 그래? 감히 니네가 양반을 건드리려고 그래? 이런 불온한 것들이라고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하지만 차이가 존재하죠. 결국 서양은 이런 경험주의에 의한 근대적 사상이 형이상학을 박살내면서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서구가 들어왔을 때 동양은 여전히 중세였는데 근대화로 넘어간 나라는 세계 열강이 됐고 제국주의로 갔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청, 조선 멸망한 거예요. 멸절했다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역사 공부한 이유가 뭐겠어요? 있는 팩트, 진실, 근대로 보는 거예요.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으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양에 근대가 없었냐? 있었다니까. 이 지문이 동양의 근대 철학이야. 왜?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냐? 그 당시 근대 합리론자들은 오로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만 봤어요. 왜? 그래야 중세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왜? 그래야 온전히 이성적 존재인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올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문제는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거든. 본능적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란 영역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라는 틀을 확립한 게 누구냐면 칸트라는 분이에요. 칸트. 그래서 칸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그래서 인간을 이성적 존재와 감정적 존재로 규정을 합니다. 전부 다 기출지문이요. 필기하시고 이거 제가 아마 이번 주에 과제 아니었나? 5개씩 풀어오는 거?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되게 의도다분하게 배치를 한 거고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 흐름이 보였을 수도 있고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예 안 풀어보면 뭐 그런 것도 없을 거고. 근데 보였던 학생들은 이제 지금의 일타 강사들이 느끼고 있는 걸 여러분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국어 만점자 28명이요. 누가 알고 있겠어, 이거를.
일타 강사들을 알고 있다면 국어 만점자가 그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뒤쪽 쭉 넘겨보세요. 152페이지. 저한테 오세요. 근대 초기 합리론. 자, 형광펜 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눈에 보이라고 형광펜 쳐드릴 거니까 보세요. 근대 초기 합리론. 이성 보이죠? 미적 감수성. 감정은 논외로 했다. 보이죠? 그러다가 칸트는 어떻게? 야, 당연히 너희 이성 또한 있는데 미감적 판단력. 야, 이거 감정을 단순히 감정 주관 영역으로 볼 게 아니야. 감정도 객관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칸트 이론이에요. 그게 뭐냐? 미감적 공동체 또는 구성원 간의 공통감이라는 거야. 문학에선 이걸 문학적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문학적 관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에 대한 정의나죠. 뭐라고요? 답변을 해줄게. 뭐라고요? 다시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자기이해.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 플러스 미적 감수성. 보여요? 이성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감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인간을 규정하기 시작을 했고 수능에서 문학을 왜 건드려야 되겠어요? 인간의 총체적 사고 중에 하나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 문학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그럼 감정을 어떻게 다룰 거냐? 배워야지. 서울대를 나와도 무식한 새끼들은 무식한 새끼들인 거고요. 지방대를 나와도 영리한 사람은 영리한 거예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 오히려 서울대 나온 빈수레들이 훨씬 위험해요. 훨씬 몰라. 심지어 난 서울대를 나왔어, 근데.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문, 기출지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예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인간에 대한 학문이야. 인간에 대한 규정을 하는 학문이야.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학문이야. 그래서 결국 이 근대 이후의 세상에서 인간은 드디어 이성과 감정을 갖는 존재 플러스 본능까지도 갖는 존재로 규정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자유연애라는 개념이 이 땅에 120년 전에는 없었어요. 이 땅에 120년 전에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이성적으로? 남편이겠죠. 아내겠죠. 그 남편과 아내는 누가 언제 결정했어요? 내가 자유로 사랑이란 감정으로 결정했어요? 아니요. 조선시대 때는 가문이 남자 15살, 16살 때 또는 여자가 더 나이 뭐 만들 수도 있겠고 10대도 아니야. 2차 성징 오기도 전에 결혼을 시켜버려요. 맞잖아. 감정이 있겠어요? 없지. 그냥 착각을 하고 살아야 되거나 또는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없죠. 왜? 가문의 결합이니까. 지금도 자 윗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재벌가들은 혼맥 보시면 알겠지만 재벌끼리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 이혼도 뒤지게 하는 거야. 근대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런 근대화는 어디서 왔다? 경험주의 때문에 온 거예요. 경험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봤었던 우주론의 첫 단락이 경험주의가 형이상학을 박살냈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고 서양에서의 흐름, 오른쪽은 동양에서의 흐름인 거예요. 문제는 동양도 잘 받아들이는 듯 했죠. 나름대로 있었어요. 이렇게 천지문처럼. 천지문의 마지막 단락 보면 인간의 자율성, 타율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문제는 성리학 때문이에요. 성리학 질서에 위배되네. 다 나가 뒤져라. 쇄국전 책. 결과는 청나라 조선 멸망.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야. 하지만 보고 배울 게 없진 않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년 넘게 평가원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부를 다뤄서 이미 한 5년 전쯤에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필기해드린 이 내용이 퍼즐로 완성된 퍼즐로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알고 있는 게 기본이에요. 되셨어요?
이게 처리가 됐냐 안 됐냐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흐름인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동양에선 이기론이라고 하죠. 이, 원리, 이치, 진리고 본질이에요. 선이에요. 따라서 기라는 현상, 물질, 사물들에 대해서 이게 원리 원칙이다. 기는 보통의 사람들은 악함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얘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결국 너희도 선까지 가져야 된다. 목표는 선이다. 그래서 이에 다가간 사람,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통치 질서였던 거고 얘네들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감히. 그래야 얘네들 기득권이 유지가 되면서 굴러가는 거죠. 서양도 비슷했어요. 형이상학에 의해서 자, 우리 왕은, 우리 귀족은, 우리 성직자는 감히 신이 우리에게 권력을 줬다. 왕권 신수설. 그래서 너희 싼 것들은, 너희 평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종해야 된다. 어떻게? 가치관 사상체계가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성직자, 왕, 귀족 같은 애들이 세금도 안 내고 특권 다 누리면서 얘네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고 얘네는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던 거죠. 문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통치 기반이었던 종교 경전이 틀렸다는 게 속속들이 밝혀져요. 발악을 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계속 발달을 하는데. 계속 깨지는데. 심지어 패스트가 와요. 신한테 기도하면 뭐해? 뒤지는데. 코로나 기도하면 막아집니까? 과학적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확률을 줄일 수 있겠죠. 백신을 맞거나 확률을 줄일 수도 있겠죠. 물론 부작용도 상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죽은 10대, 20대, 30대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얘기 못 하겠어. 나 지금 무서워, 약간. 더 이상 얘기 못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보세요, 그냥. 다시. 서양도 똑같았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과학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시작을 한 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이런 질문도 나와요. 잘 들어. 영혼은 있냐 없냐?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저 미친 씨발 당연히 없지라고 얘기를 해. 저 베이노 저 미신 믿는다 이게 자 봐.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죽기 전후에 물질적 변화 없어요. 죽기 전에 화학적 변화 없어요. 왜 근데 죽고 사냐는 거죠. 과학에서 영혼의 존재를 없다고 입증한 적 없어요. 과학은 영혼이 없다고 입증해 본 적이 없어요. 있다고도 입증을 못했지만 없다고도 입증을 못했어요. 그럼 과학은 뭐냐?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지만 현재의 정보로는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기상청을 욕하는 줄 알아요? 기상청은 단 한 번도 내일 비가 오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일 비 올 확률이 55%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화내는 거야. 아, 씨발, 그래서 비가 와요, 안 와요? 아, 고객님, 우리 국민님, 내일 비 올 확률은 55%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씨발, 비가 오냐고요, 안 오냐고요? 어떻게 하겠어? 확률이 55%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하는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은 55%인데 우산을 챙기셔도 좋고, 뭐 귀찮으면 안 챙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씨발, 우산을 챙기라고 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기상캐스터들은 내일은 비가 오겠으며 이래버리는 거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발 좀. 우리 좀 근대적으로 살자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확률적으로 내일 비 올 확률이 존재하는 거지. 아, 기상청이 어떻게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뭐 기상청이 내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 가지 기상 정보를 종합했을 때 확률적으로 비 올 확률이 80%, 확률적으로 비 올 확률이 10% 이렇게 예측할 뿐이라니까. 여러분 요즘의 정보는요 다 통계고 확률이에요. 답답한 게 아니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리더라. 아니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릴 확률이 있는 건데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모든 백신이 마찬가지야. 백신 맞는다고 모든 병들이 다 걸리지 않는 게 아니야.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거지. PCR 검사요? 그것도 확률이야. 다 확률이야. 인생은 확률이야. 인간은 확률이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엔비디아 같은 GPU 같은 이런 그래픽 카드 회사들이 요즘 개떡상을 했냐? 확률은 봐봐. 주사위를 계속 던져봐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AI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약에 진리체계가 이거였다면 고민할 게 없어. 그냥 여기서 연역법으로 동치명제만 끄집어내면 끝이야. 문제는 인류는 아직도 미지의 대상이 많아요. 그러면 뭐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진 정보로 최대한 확률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험주의라는 거고. 이 사상적
이 사상의 방식, 이 사상적 기반을 알고 계셔야 기출 지문이 제대로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래야 풀려요. 그 이상한 삽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자, 볼게요. 먼저 좀 더 연습해 볼 만한 지문으로 하고 나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문 다 푸셨죠? 그래서 교재 페이지 필기도 하셨죠? 네, 교재 페이지 46페이지 보세요. 얘는 8분 컷 나와야 돼요. 10분 넘었다 여러분은 읽을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쉬운 문제예요. 이게 어렵다고 느꼈다. 역시 국어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1단락 요약이에요. 자, 항상 제가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단락은 그래서 1단락 주제 세팅을 하는데 일단 유학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유학은 수기치인의 학문이래요. 수기치인? 뭔지 모르겠어. 더 읽어볼게. 성학이 된대. 오케이. 자, 그러면 수기치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게 목표인가? 사실 예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여러분은 잘 안 모르더라고요, 이 단어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동양 전통 사상인데 수신 보이죠?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수양하는 거예요. 수신하고 자기 몸을 수양하고 그러면 뭐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제가 우리 집안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집 갖자. 집안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치국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평천하 천하를 평정하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은 뭐가 되는 거다? 군자가 되는 거예요. 성인 군자. 이게 동양 사상이에요. 동양의 목표예요. 동양 사상의 목표예요. 자, 예를 들면 불교는 윤회를 위해서 전생의 업을 씻는 게 현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국가들은 어떻게든 현생에서 죄를 씻기에 노력해서 사는 거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일단 돈밖에 모르는 거고 반면에 서양 중세에서는 신밖에 모르는 거였어요. 동양에선 뭐야?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대? 수기. 수양한다는 거겠죠. 치인, 통치한다는 거겠죠. 어쨌든 성인이 되는 게 목표고 그 주제 개념, 첫 번째 개념, 수기는 뭐라고? 수기는 뭐라고? 자신을 닦는 거라고요. 수양하는 거라고. 치인은 뭐라고요? 치인은 집안 바르게 하고 보이죠? 제가 나라를 통치하고 보이냐? 봐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바꿨으면 이거야. 자신을 닫는다. 수기, 수신. 집안을 바르게. 제가 나라를 통치한다. 치국. 세상을 편하게 한다. 평천하. 보이죠? 이 얘기한 거거든. 근데 몰라. 이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인지 못 읽어요. 얼마나 답답해. 기본적인 단어 뜻을 모르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다시. 그러면 치라는 말에 집중해보면 최소한 통치한다에 초점 두면 되겠지. 반복되는 말 주제로 잡으라고. 여러분이 녹색 단어 몰랐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도 풀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유학의 목표는 성인 되는 거고요. 어떻게 성인 되는 거야? 자신을 닦아서, 즉 수기해서. 치인, 통치해서. 됐죠? 그러면 결과 뭐가 되더라? 성인이 되더라.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율곡 2위는 어떻게? 수기치를 바탕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구나. 오케이. 계속해서 율곡 2위에 사상이 들어와요. 어떤 사상을 얘기했냐? 우리 방금 읽었죠? 저기서. 뭘 얘기해요? 이기론. 이기론. 저기 써줬잖아, 저기. 저기 한번 잡아주고 오세요. 이기론. 자, 그럼 보세요. 일단락의 수기 수양론. 그리고 치인 경세론. 보이죠?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받은 거냐? 자. 일단락의 수기, 수신,
수기, 수양론, 삼단락 수양론으로. 치인, 통치, 치인, 경세론, 사단락 경세론으로. 보여요? 그게 주제 흐름은 이랬던 거예요. 두 가지 축이야. 안 보이죠? 가운데로 와야 돼. 책 좀 비워주세요, 여러분. 좀 이따가. 수기, 자신을 닦는다. 그래서 수양론. 치인, 세상을 다스린다. 경세론. 되셨죠? 한 10초 정도 들 테니까 자리 옮기세요. 10초, 15초 들 테니까. 안 보일 것 같은데? 저기 가운데로 오세요. 그럼 봐. 이거는 무슨 글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학이 뭐 하는 거다? 성인군자 되는 거다. 어떻게? 수기 치인에서. 수기가 뭐다? 자기를 다스리는 거. 치인이 뭐다? 세상을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수기 수양론, 통치 경세론. 수기 수양론, 삼단락. 수기 수양론, 삼단락. 통치 경세론, 사단락부터 끝까지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 좋아. 그럼 구체적으로 유학에서 어떤 사상이 수기치인의 기초 사상인데 그 기초 사상이 이기론이라니까? 그 기초 사상이 이기론이에요. 이기론 저기 있는 거라고. 뭐래? 이를 뭐래요? 형체도 없고 만물의 법칙, 원리, 기는 뭔데? 물질. 더 따라오세요. 이는 뭐라고? 원리. 기는 뭐라고? 물질. 끝났다니까. 특징은 뭐예요? 구분되면서도 더불어 존재한대. 근데 여러분 눈에 저 단어가 안 보여서 뒤지게 고생할 거예요. 다시 한번.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차이점이겠죠? 공통점은 뭐야? 더불어 존재해. 이런 게 안 보이는 이유는 애당초 저런 개념을 엮질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생각해봐. 저런 정보들을 저쪽 잡아주세요. 국사 시간이나 윤리사상 시간에 배웠어.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연결 짓는 거, 이걸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냐? 창의성. 창의성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점들이 있는 거라 그랬어. 점들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뭐 주입식 교육이고 뭘 알아야지 일단.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 주입식으로 넣는 거야. 그 다음은 연결.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사고방식 자체가. 이거라니까. 수능 국어가 어마어마한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이에요.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내신은 존나 쉽고. 자꾸 나한테 막, 그건 얘기할게. 요즘 약간, 미안해. 약간 뭐랄까, 약간 피해의식 요즘 있어가지고, 자꾸 나한테 막, 쌤 뭐, 노컬라이징 아세요? 뭐, 내신 아세요? 왜 몰라, 내신? 초등학교 문제야, 거의 나한테는.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죄송해요. 나도 오늘 갑자기 나왔어. 다시. 중요한 건 이기론이라고요. 이미 얘기했다. 이미 알고 있다. 선생님 언제요? 옛날 기출, 10년 전부터 기출해서 지금 수도 없이 이기론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됐죠? 이미 설명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수양론은 뭐냐? 이통기국이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결국 얘도 이기론이야. 보시면 알겠지만. 3달러. 수양론 한 가지 기반으로 일곡은 이통기국이라는 사상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기의 성질로 해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오케이. 이라는 원리가 있지만 기라는 성질에 의해서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일단 첫 번째 정보. 그래서 이러한 이통기국은 성인과 일반의 기질 차이는 있지만 동일적으로 동일한 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해준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 성인까지 갈 수 있다. 오케이. 결국에는 이통기국이라는 거는 유학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방법에 대한 거겠구나. 어떻게 하자? 이를 기반으로 기를 교정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방법은 뭐가 있다? 3번 거경, 4번 국리, 5번 역행이라는 게 있다. 알겠어. 끝. 됐어요. 수양론의 하나의 독립적 단락이잖아요. 보통의 설계는 이거를 한 단락으로 따로 냅니다. 그런데 이미 정보 자체가 많이 터져버렸고 이미 문제도 많다 보니까 문제를 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지도 않아서. 자, 그 다음 단락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경세론.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지 경세론 따라와 볼게요. 안 보이니? 안 보이면 좀 붙어 이쪽으로. 좀 이따가. 자, 이는 만원뭉사에 나타나는데 이는 빈틈 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선조? 우리 선조 킹은 뭐라고 했어요? 물었구나, 사람들한테. 그래서 율곡이 만원봉사로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뭐래? 잘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구조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구조도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잘 보세요. 여기 좀 정리하고 그려줄게요. 자, 지금 1단락에서는 유학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성인 되는 거다. 그러면서 주제 세팅을 하잖아요. 항상 그랬듯이. 주제는 뭐야? 수기치인. 수기, 수양, 수양론. 치인, 경세론.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지금. 자, 그럼 봐봐. 그 수기치인의 베이스가 뭔데? 유학이야. 좋아. 유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단락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수기치인의 베이스가 되는 학문, 이기론에 대한 세팅을 해요. 그래서 이기론이라는 사상을 세팅한 다음에 글의 주제인 수양론과 글의 주제인 경세론에 적용을 하는 흐름으로 3단락 구조, 4단락 구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봤다시피 수양론은 하나의 독립된 정보, 보통 4개 내지 6개 정보가 있으면 독립적인 문항 하나로 나오고 끝이야. 그냥 털면 끝이야. 자, 이제 그럼 경세론이에요. 근데 봐. 경세론이든지 간에 수양론이든지 간에 얘네가 지금 관통하는 정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론. 얘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났다니까? 여러분, 정리합시다. 이가 있고 기가 있어요. 이는 뭐야? 원리, 못 바꾸는 거에 감이. 진리, 불변이에요. 얘는 현상, 물질, 교정 대상, 가변이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4단락에서 중요한 흐름 뭐겠어요? 선조 킹이 물었다니까. 야, 지금 세상 막 임진왜란 터지고 아주 그냥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했더니 우리 율곡께서 뭐라 그러셨대? 만원봉사에서 이기론으로 가세요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이는 여기서 뭐였습니까? 대전 같은 거예요. 기는 악법 같은 거겠죠. 이렇게 대전은 유지하시고 악법은 교정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바꿉시다. 이게 경세론 이 글의 주제였던 거라고요. 자, 여기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필기 시간 20초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세요. 저한테 20초 드리고 오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오세요. 보세요. 그래서 뭐래?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법제이고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이다. 기죠. 법제 기죠.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다. 이죠. 어진 정치다. 이죠. 상강이다. 이죠. 오륜입니다. 이죠. 곧 또 얘기하네. 이는 못 고친다니까요. 고치면 안 된다고요. 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니까 교청해야 된다. 자, 그래서 5단락에서는 이제 조선의 법제, 조선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수교예요. 자, 그럼 수교라는 건 뭐냐? 1단계.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2단계. 국왕과 조정의 회의를 거쳐요. 3단계. 지금 안 잘리죠, 쌤? 잘려요, 조금씩? 3단계. 지침이 만들어지고 4단계. 괜찮으면 법령으로 만들어지고요. 여기까지가 수교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인지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뭐래요? 괜찮네? 록이 되고요. 그 중에 영구의 시행, 이야기야. 이겠어요, 기겠어요? 영구의 시행. 맞춰봐, 이제. 기지, 이니, 이죠. 영구의 시행. 6단계 대전 2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굉장히 간단한 지문입니다, 이 지문. 별 지문 아니에요.
그렇게 5단락으로 넘어와서 이제 조선에서의 수교라는 방법. 1, 2, 3, 4, 5, 6인데, 자, 1단계 사건 터졌고요. 2단계 회의했고요. 3단계 법령 만들고요. 4단계 록 만들어졌고, 마지막 4단계 법령, 지침 법령. 3단계 지침, 법령, 록. 그리고 대전까지 가는데 여기까지는 죄다 뭐라고? 기라고요. 여기부터 뭐라고요? 이라고요. 이런 지문이야. 6단락, 7단락도 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 여기 10초 잡아주시고 오세요. 사진 좀 이따 찍고 한 번에. 자, 오세요, 이제. 그래, 성종 때 확정된 경국대전은 과정을 거쳐 집대성한 법정인데, 대전, 뭐라고? 이라니까. 양법미 이라고요. 항구이, 영구이 이죠. 실제로 개정되지 않았다 이죠. 그걸 뭐라 그런다? 조종성은 이죠. 고칠 수 없다 이죠. 대전 이죠. 조종성은 이죠. 어길 수 없었다 이죠. 그냥 이네, 죄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단락 율곡은 뭐라고 했겠어요? 법제개혁론에 대해서. 조종성은 이는 건드리지 말자니까요. 그럼 뭐래?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 같은 것들이 사람들 귀찮게 하고 괴롭히니 기해요. 기해요. 폐단이 있는 법령 기해요. 그거 좀 바꾸라고. 이런 법령 기니까 바꾸라고. 그러니까 이인 조종성원이 회복될 거라고. 결국 부당한 법 기, 선왕의 법 기, 너희 건세가들이 주장하는 법 이 새끼들아 다 기. 닥치고 이를 기준으로 싹 다 고쳐. 끝. 됐어요? 이런 지문이야. 얼마나 깔끔하게 답이 나오냐 확인해 봅시다. 16번. 성학, 유교죠? 그래. 유교에서 자꾸 뭐래? 성학이다, 하늘의 돌이다. 맞잖아. 이치를 깨달아라. 자, 봐. 이게 1단락 주제가 세팅되는 내용들을 1, 2번 선지에서 엮어서 물어보고 있고, 아까 수교는 5단락의 단계, 주제, 과정이라는 구조 그대로 넣어놨고, 그리고 마지막 5단락, 6단락에서 세팅한 대전이라는 건 이라는 개념, 정답은 5번 남네요. 경국대전은 인데 어떻게 개정이 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예요? 이기론만 똑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즉 주제인 이기론만 똑바로 적용하고 있으면 답이 그냥 보이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얘만 그런 것 같아요? 네 문제가 그래요. 필기하시고 10초 드립니다. 이거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어떤 지문도 다 뚫려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막 물어봐. 아, 선생님 뭐 내신 아세요? 뭐 로컬라이징 아세요? 아니, 초등학교 시험을 왜 로컬라이징을 해요? 그냥 초등학교 시험이지. 그냥 쉬워. 쉽다고. 수능에 비하면 그냥 거저 먹는 점수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야, 수능도 쉬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입장에서 수능도 쉬워요. 여러분 입장을 배려하니까. 쉽다 그러면 재수 없고 좀 여러분의 공감하고 감정이입할 뿐이지. 잘 따라오세요. 17번. 그러니까 주제인 이기론을 묻지, 이 사람들아. 그쵸? 천재지번. 물질이잖아요. 물리잖아요. 당연히 기죠. 맞죠? 그래,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고 했잖아. 이게 동양 사상이잖아요. 정답 2번. 어이가 없잖아. 만물에 내재된 법칙은 뭡니까? 기가 아니라 이요. 끝. 이해됐어? 이게 어려워? 봐. 이기론 가지고 벌써 두 문제예요. 이거 푸는데 20초면 끝났겠다. 야. 지문 터는데 3분, 길어야 4분, 1번, 2번 푸는데 길게야 40초, 4분 40초, 18번 볼게요. 자, 결국 이기론이야. 이기론인데 수기야 치인 1번 바로 틀렸잖아요. 이를 왜 정화를 내?
길을 정화해야지. 2로 길을 정화해야죠. 2번 상호 대립이 아니라 상호 더불어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머릿속에 안 남아있으니까. 기출 내용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기출이 어떻게 엮이는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까 동양의 이기는 구분되지만 더불어 존재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은 거기를 대충대충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그게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야. 왜? 이기론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이기론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지. 기는 물질이야. 이는 원리 법칙이야. 그래서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더불어 존재하기도 해. 이런데 형광펜 밑줄을 쳐지면서 머릿속에 강조된 정보니까 당연히 상호 대립적 더불어인데 이런 게 체크가 되는 거거든. 이거 왜 시키는 줄 알아요? 왜 플라톤 얘기가 나온지 생각을 해봐. 동서양 철학 비교 대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정답 1번 끝이야. 왜? 동양 철학의 특징은 뭔데?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불어 존재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이 안 된다기보다는 얘네가 서로 다르지만 뭐라고 했어? 더불어 존재한다 그랬어. 그런데 서양에는요. 아까 제가 썼던 거 기억나죠? 필기했던 필기한 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얘네는 구분돼 있다니까. 구분돼 있어요. 분리됨이 아니라 구분돼 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플라톤의 이데아, 즉 이데아와 현실 분리돼 있다고. 이해됐어? 그러면 당연히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비교 대조. 비교 대조했으니까 차이점 뭐겠어? 얘는 더불어 존재하고 얘는 분리. 이거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 정답 1번 끝이라니까. 동양 철학은 더불어 존재한다고. 분리됨 없이 존재한다고. 서양 철학은 구분된다고 명확하게. 그걸 모르면 놓치는 안 보이죠? 어떻게 한 단어가 보이겠어? 굉장히 운 좋게 보이겠지. 운에 맡길 거냐고. 이런 시험이 여러분 18번 다시 계속 가서 수길이란 수양론과 치기란 경세론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뭐 그랬던 것 같아. 천도가 뭔데? 유교의 목적 아니니? 맞네. 그럼 3번이네 정답. 야, 성인이 목표인데 어떻게 기질적 병폐를 갖니? 어질어질한 선지죠. 뭔 소리지? 좁히고 발제도 해봐요. 그냥 답 나와. 3번 끝. 됐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기 봐, 여기 잡아주세요. 여기. 자, 그럼 봐 여러분. 이기론 세팅에서 뭐 18번이 좀 더 지엽적으로 갔다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기론 동양 철학에서 저한테 오세요. 16번, 그 다음에 17번도 이기론이죠. 19번도 봐봐. 내가 지금 빨간 삼각펜 놓친 게 전부 다 이기론이야. 이기론이 벌써 3문제 정답이에요. 자, 20번 볼게요. 율곡의 법제의 개용론. 야, 얘도 베이스는 뭐야? 이기론이야. 무슨 얘기야? 이는 유지, 기는 고쳐. 그러니까 이기론이야. 자, 정답 2번이네요. 왜? 구강은 물어봤어. 야, 어떻게 할까? 율곡이 대답을 해요. 이는 유지하시고 기는 교정하십시오. 무슨 구강이 뭐 잘못된 견해를 어디를 제시합니까? 구조 잡으라고. 선조가 야, 지금 막 임진왜란 터지고 난리인데 어떻게 할까? 이는 유지하시고 기는 교정하십시오. 끝. 그냥 주제 구조에 해도. 됐어요, 여기까지? 자, 마지막 문제를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는 여러분께 한번 이제 판사님 돼보시라고 한 거야. 자, 여러분 이제 판사님이 되셔가지고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저한테 오세요. 자, 당연히 법이라는 건 굉장히 논리 기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논리에 따르면 얘도 맞고 쟤도 만든 거야. 자, 무슨 얘기냐? 가에 뭐라 그랬었냐면요. 대전이야. 경국대전이야. 경국대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명률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명률을 봤더니 대명률은 다에 나와 있네. 자, 대명률을 봤어요. 대명률을 봤으면 이 새끼는 사형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결론. 이번 케이스는 사형입니다. 가 된 거죠. 됐어? 연역법이죠. A는 B다.
B는 C다. 따라서 대전에 기반해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봤을 때 A는 C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새끼는 사형. 굉장히 논리적연하고 이건 누구의 견해였어요? 선조였니? 선조였죠? 선조의 주장이에요. 자, 반면에 나를 봤더니 뭐래? 권력남용을 해서 사람 죽였으면 곤장이래요. 잠깐만. 경국대전을 봤더니 얘는 곤장이네.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사람들은? 응? 대전제, 소전제, 결론, 사형인데 여기는 결론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곤장이요. 이번 케이스는 곤장. 자, 어느 쪽도 논리적인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 모순이라고 한다고요.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지. 됐어요? 다 논리적연하다고. 자, 둘 다 그런데 근거는 똑같아요. 근거는 뭐야? 이기론이야.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는 경국대전 2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대명률도 2예요. 그래서 대명률 2에 따르면 사형을 시키는 게 2에 따라 나온 결론인 겁니다. 경국대전 2예요. 경국대전 2에 따르면 곤장을 시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곤장입니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죄송해요. 선조가 아니라 숙종이었네. 아, 숙종이면 어떻고 세종이면 어떻습니까? 물론 세종대왕 뭐라고 한 건 아니고 잡읍시다 계속. 1번 선지. 자, 당연히 보세요. 경국대전 2, 대명률 2, 그래서 대명률로 가 2, 그래서 너를 적용해 2를 적용하는 거죠. 괜찮아, 선지. 정답 1번이야 벌써? 끝났네? 정답 1번 끝. 됐죠? 푸는데 끼켜 3분이면 끝났겠다. 7분이면 끝날 지문이네. 깔끔하게. 2번 선지 볼게요. 200년이 넘었으니까 더 이지 인간들아. 3번 선지. 2니까 따르는 거죠. 2니까 따르는 거라니까.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자꾸. 그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나가 양법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봐. 나 경국대전 2 아니냐? 맞잖아. 이기론에 기반해서 보면 얘도 지금 뭔가 좀 이상한데? 양법미 이어야지.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 판단 안 되는데 판단하지 말라고.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요즘 그 고1 학생들 문학 수업하다 보니까 알겠더라. 여러분, 문학이라는 게 왜 배우는 거냐면요. 감정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 탐색해 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한 집은 그래서 볼 거야. 여러분 인간에 대한 탐색이 안 되면 수능 문제도 안 풀려, 진짜로. 이게 난 되게 안타까운 게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 작년에 굉장히 잘생긴 아이돌처럼 생긴 우리과 후배가 있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한 일주일 정도 됐나? 굉장히 예쁜 여자 BJ 자살을 했어요. 이유는 같아요. 성별은 다르지만. 그 사건을 보면서 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 좀 여러분한테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드는 얘기들이 몇 개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왜곡되게 봐서도 안 되고요. 편견을 가지고 봐서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관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표면적 정보와 이면적 정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표면적 정보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이면적 정보가 뭔지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문학에서 길러질 거예요. 동시에 비문학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숙종의 의도는 무엇이냐예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숙종의 의도는 뭘까? 간단하죠. 사실은 군신 간의 대립인 거죠. 당연한 거야.
신하는 자기가 신하니까 신하 편을 드는 거고요. 임금은 임금이니까 신하를 다스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신 간의 대립이 이면적 이유였던 거지. 둘 다 이기로는 따지고 있어. 이기로는 인정하는 거야. 그럼 경국대전 다 이라고 생각을 해. 문제는 뭐야? 똑같이 이를 따졌는데 결과가 한쪽은 곤장, 한쪽은 사형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논리의 문제일까? 아니요. 의도의 문제라고. 의도가 뭐야? 신하는 신하대로 자신의 입지를 확보. 임금대로 자신의 입지를 확보. 왜? 둘 다 권력자잖아. 협력 관계이기도 했지만 견제 관계이기도 했어요. 왕권이 절대왕권으로 강력해져야 되는 시대도 필요했겠지만 견제를 받아야 됐던 시대도 필요했던 거. 반대로 너무 견제받아서 왕권이 유명무실했던 시대도 있어요. 어쨌든 서로 간의 권력 다툼이 이유였던 거예요. 내면적인 이유는. 이면적인 이유는. 그렇다면 3번, 4번 같은 거 물어본 이유가 보이는 거죠. 나이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 뭐겠어요? 나도 양법 미이라니까. 근데 왜 찬성하지 않는 거야? 나도인데 왜겠어요? 신하를 견제하려고. 됐죠? 갑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면 왜 이거를 사형을 주장을 합니까? 이해됐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이 정도 정보 처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좀 이따 문학 풀어보면 흐름이 딱 보일 거야. 좀 이따 볼 거예요. 인간의 내면을 딱 들여다보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아, 선생님 못할 것 같은데요. 야, 여러분 그러면 험한 세상 진짜 살아남기 쉽지 않아. 나 진짜 되게 안타까운 젊은 두 생명을 작년, 올해 사실 BJ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자꾸 뜨는 거야. 요즘 유튜브 진짜 미치겠어요. 보면 보기 싫어. 나는 어차피 짱깨가 짱깨 할 줄 알았어. 보기 싫어. 보면 승질 남아. 근데 자꾸 보여주고 계속 사건 사고들이 보여져. 근데 그 얘기를 딱 보자마자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어떤 흐름인지 보셨죠? 필기는 캡처해서 올려드릴 거고 다시 여기 30초 저쪽 1분 잡아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여러분께는 캡처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지문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뭐 잘 안 보이면 지금 자리 이동하세요. 지금 8시 3분이니까 자리 이동하실 학생은 지금 이동하시고 다시 저한테 잠깐 오실래요? 자, 보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건데, 자, 36, 37이 원래 오리지널이고요. 여러분이 얘를 40, 41로 풀어도 희한하게 문제가 풀려요. 뭐가 다른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가 과학기술 지문이라고 오해받았던 이유는 독립정보군집인 A단락이 얘 사실 빠져도 돼요. 그냥 이 한 문제 세팅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그냥 독립적인 문제인 거예요, 둘은. 오케이? 비슷했던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다뤘었던 이 지문. 이 지문에서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 이거 빠져도 지장 없다 그랬죠. 얘 빠져도 흐름에 전혀 지장 없다 그랬었죠.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문제 하나가 끼어 들어간 거야. 이해됐어요? 다시. 우주론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갈피가 안 잡혀요. 우주론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죠. 왜다? 섞어놔 버린 거야. 흐름이 깨지는 애들. 여러분이 흔들린 거예요. 31번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수능 국어를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학회가 출제 오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도 출제 오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물리학 시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지문이었다는 거고 첫 번째. 자, 두 번째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일단락 항상 주제 세팅하는 거고 태양 중심설. 태양이 중심에 있다. 뭐겠어요, 그러면? 지동설이죠. 지구 중심설 뭐겠어요? 천동설이라니까? 근데 봐. 우리 지동설, 천동설. 이반 저번 시간에 안 다뤘나? 역법 지문 기억나요, 안 나요? 그레고리력. 그래. 그레고리 거리력이잖아. 천동설과 지동설. 그 시절엔 뭐가 더 셌어? 천동설. 그때는 종교가 더 셌다니까. 이 지문은
이제 과학이 더 센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연히 얘는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으로 얘가 나온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경험주의 때문이라니까. 수리과학 발전 때문이라고요. 경험주의는 왜? 실측을 해야 돼. 통계를 내야 돼. 경험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야 받아들여져. 수학, 과학으로 입증해가. 반면에 천동설은요. 그런 거 없어. 경전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대로야 이 새끼들아. 이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런 형이상학은 박살났겠죠. 이 글의 주제는 그래서 뭐예요? 이거예요. 경험주의와 수리과학 발전이 형이상학을 작살내면서 서구가 떡상을 했다예요. 그렇게 서구가 떡상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동양에서도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양과 동양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동서양이 이렇게 만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뭐로 갔어? 중국이 중국했다. 중화 사상으로 갔다. 얘네는 한복도 자기 거다. 김치도 자기 거다. 금메달도 다 자기 거다. 그냥 다 자기 거다. 그냥. 옛날부터 이랬다 얘네는. 그런 지문이에요. 아 진짜로 봐봐. 좀 이따가 보이실 거고 왼쪽은 서양 근대 과학 역사입니다. 과학 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왼쪽 아래다 쓸 거예요. 왼쪽 아래 주제는 서양 근대 철학사예요. 오른쪽은 동양 근대 철학사예요. 철학 지문이요. 아, 철학 지문이라니까. 아니 이과 학생들이 이걸 과학 지문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지동설, 천동설이 과학이에요. 자꾸 깝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과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과학 아닙니다. 지구과학 경시대에 나갔던 입장에서 이거 경시대 입상했던 입장에서 이거 지구과학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설이라고 설. 자 오른쪽 보세요.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보이셨어요? 자 그래서 현재 시각 8시 7분이니까 필기랑 놓친 거 좀 정리하시고 질문 있으면 주시고 한 7분 정도 썼다가 8시 15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혹시 못 풀었던 이런 학생들은 다시 한번 봐보시고 좀 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친구들은 쉬어가는 지문으로 뭐 풀어주시면 좋냐면요. 54페이지. 최한기 지문 풀어주시면 좋아요. 이 흐름도 한번 엮어드릴게요. 자, 이 지문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18학년도 6월에 얘가 나왔죠. 그리고 18학년도 수능에 뭐가 나오냐. 동양 철학 나오고요. 서양 철학 나와요. 그리고 두 개를 묶어요. 19학년도 6월에. 그래서 서양의 근대 철학이 동양에 들어와요. 그거를 좀 더 빡세게 내는 게 19 수능 우주론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이 흐름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베이스는 여기서 감지가 됐거나 아니면 이전의 지문들에서 엮어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필기해드렸던 내용이 베이스가 돼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필기 정리하시고 혹시 뭐 놀고 싶지 않은 학생은 54페이지 잠깐 풀어보셔도 좋고. 자 그래서 8시 15분부터 시작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